아, 시간이 참 걸립니다. 참. 오랜만에 하니까 시간이 참 많이 걸리네요. 네, 오늘 드디어 정말 돌고 돌고 화제까지 나고 제가 난 건 아니지만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신 차리고 지금 이제 다시 본질로 돌아왔어요. 제가 제일 기본적으로 하는 강의는 역시 기록 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특강의 제목은 한 줄을 성찰하고 설계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성찰 부분을 조금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까지 여러분 저와 함께 했던 시간들도 있으시고 또 이 영상을 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기록과 밑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보시나요? 기록과 생각으로 만드는 의미 있는 일주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기록을 돌아본다는 것에 대한 기초를 다시 우리가 좀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기록을 돌아본다는 것은 좀 다르게 표현해드리면 삶의 영감을 얻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기록으로 과거와의 대화가 보이시죠? 그리고 밑에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기록을 돌아보는 것은 구체적으로 뭔가? 그리고 기록을 돌아볼 때, 기록을 돌아볼 때 어떻게 적어야 하나? 뭘 어떻게 적어야 하나? 그리고 키워드를 적고 꼭 해야 하는 한 가지는 뭔가? 이런 질문들을 좀 뽑아봤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기록 보기는 뭐다? 기록은 과거의 대화인 동시에 기록을 보는 것은 나와의 대화입니다. 결국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나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주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 제가 나와의 대화를 굉장히 다양한 키워드로 한번 적어봤어요. 뭐, 알아차림이라든지,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나를 알아차려 준다든지, 나를 수용해 준다든지, 뭐 아니면 나도 그렇고 타인도 마찬가지고요. 상황도 그렇고요. 나와 타인과 상황 다 알아차려 주는 거죠. 수용해 주고 또 정리해 주는 거, 또 재해석해 준다든지,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 또 구체적으로는 의미를 발견하거나 부여하거나 의미를 창조해 주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나란 존재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기록을 돌아본다는 거는. 그리고 내면의 중심에서 방향을 잡는다. 이렇게도 표현해 봤어요. 기록을 본다는 거는 나를 알아차려주고 수용하고 정리해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에 대한 재해석, 상황에 대한 재해석, 그리고 내가 발견한 의미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정리해주고 내면 중심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방향을 잡아주는 행위가 기록을 돌아보는 거다. 그래서 기록을 회고할 때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찰하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찰하기. 두 번째, 생각을 기록하셔야 돼요. 세 번째, 말하기가 필요하세요. 제가 많이 해보니까, 많은 분들과 이걸 해보니까 결국 정리가 싹 되더라고요. 첫 번째, 관찰하는데 뭘 보냐? 당연히 한 주간의 기록을 보겠죠. 그리고 기록이 되게 했던 나의 어떤 선택과 행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바라보셔야 돼요.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나였나, 내가 어땠는지를 이제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비로소 생각할 수 있는 위치에 존재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관찰할 때 주의할 점은 생각을 기록하셔야 돼요. 어떤 게? 읽으면서, 기록을 보면서 이제, 죄송합니다. 아기가 우네요. 읽으면서 머릿속에 스치는 단어와 생각을 적으시는 거예요. 비로소 생각과 그 단어를 적으시는데,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상태와 느낌과 감정, 또 필요한 것, 개선하고 싶은 마음 등을 직관적으로 이제 기록하는 겁니다. 자, 잠시.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읽으면서 머릿속에 스치는 단어와 생각을 적으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디테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을 보면서, 그래, 이게 내 기록이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록을 보면 뭔가가 영감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뭔가 동기부여를 받는다는 거예요. 뭔가에 접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드는 단어와 생각을 놓치면 안 돼요. 이건 사라집니다. 그것을 돌아볼 때만 생기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뭐 상태라든지 나의 느낌이라든지 그 당시 기록을 돌아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껴진다든지 어떤 필요한 것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이게 필요하구나. 또는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이런 걸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아, 내가 이렇게 했었구나. 그러니까 비로소 기록을 보지 않으면 그런 정도의 생각에 잠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찰적 생각에 다다를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들을 성찰적 생각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을 기록하셔야 돼요. 이게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보고도 보지 않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할 때는 이 주의가 뭐냐면 키워드로 적으셔야 됩니다. 실제 예시를 한번 보시죠. 빡빡한 일정 속에 나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키워드가 어떻게 생각나냐면, 아, 고분부터 하고 있구나, 내가. 왜지? 왜 고분부터 하고 있지? 아,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불안한 게 뭔가 있는 것 같다. 뭔가 두려운 게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생각을 쭉 이어가면, 아, 이게 불필요한 감정이지. 이 알아차림이죠. 알아차림. 지금 알아차림을 하고 있죠, 지금. 아, 그럼 인정해 주는 거죠. 아, 내가 불필요한 감정을 조금 빠질 수도 있었겠군. 왜냐면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은 좀 제거를 요한다. 제거 요함까지 키워드로 가시면 굉장히 디테일한 성찰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도, 이렇게 적어 놓고도 이게 내 마음과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내가 비로소 공동체 안에서 나눔을 하고 말할 때, 그때 비로소 나도 듣죠. 육성으로. 나도 비로소 나의 마음과 연결되는 순간이 언제냐 제가 관찰해 보니까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게 가능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나 여러분이 가장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이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이야기가 사실은 마음과 연결되는 시간이었어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서, 아, 내가 비로소 마음이 좀 해소되는, 그죠? 비로소 마음이 좀 이렇게 시원해지는 그런 경험이 바로 이 경험이 관찰하기, 생각 기록, 말하기를 통해서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들어주는 존재가 있을 때 비로소 마음과 연결되다. 제가 밑에다 적어놨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들어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들어주는 존재가 필요해요. 이거는 100%입니다. 들어주는 존재가 없을 때 우리는 당연히 고독감을 느끼죠. 그래서 이거는요, 내가 스스로, 나 스스로에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요. 놀랍게도. 말하기가요. 셀프로. 나 자신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 자신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말을 하면서 동시에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성찰적, 실제로 뇌과학에서 이미 입증된 이야기들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상세한 것은 내면 소통 책에 나오고요. 김주환 교수님이. 그래서 키워드 효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셔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도 사실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성찰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왜 키워드를 해야 되냐? 키워드 활용. 왜 키워드 요약인가? 첫 번째, 흩어져 있는 생각을 하나의 초점으로 집중해 주는데 탁월하다. 하나의 사건, 하나의 무언가를 생각하는데 키워드를 뭔가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두 번째, 존재와 존재를 잇는 데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그 사건과 내가 경험했던 감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감정과 이 사건과 나와 이런 것들을 다 존재들이죠, 사실.
이 존재들을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주는 거예요. 내가 키워드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엮어주는 거죠. 순간 일어나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의 표현으로 도출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아침에 우리가 요즘에 좀 따뜻해졌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러 나가는데, 아침에 나가는데 뭔가 봄의 햇살이 느껴졌어요. 그러면 아침에 뭐 예를 들어 제가 가다가 찬란한 봄이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찬란한 봄이라고 하는 순간 그 찬란한 봄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내가 출근할 때의 그 시각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느꼈을 때의 장소와 연결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 단어로 그 모든 존재들을 하나로 엮어가지고 지금 나는 찬란한 봄이라는 키워드를 뽑아내는 거죠. 이게 뭐냐면 연상법과 똑같은 건데 3번 보시면 기억하기 쉽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이야기한 찬란한 봄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도 비슷하게 그 장면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말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연결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 그와 같이 연결점을 찾다가 그 상황과 에피소드에서 뭔가 그거를 딱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 키워드를 도출하는 순간 나는 그 상황 전체를 다 기억하기 쉽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모든 게 1, 2, 3번의 노력으로 질이 다른 단어가 되는 과정이 키워드 요약이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김익환 교수님은 그리고 다른 어떤 뇌학자들도 키워드로 뽑아내는 것에 대해 중요성을 얘기하는가. 이런 사실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가 인트로였어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뭐 3S라고 부르든 3S라고 부르든 성찰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첫 번째, 3S도 첫 번째 옵션입니다. 객관적 성찰 가이드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상태를 살펴보는 거예요. 스테이터스, 상태. 이번 주 나의 삶은 어떤 상태였나? 나의 상태에 집중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한 주의 상태를 요약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주간 번아웃, 한 주간 피곤했다. 너무 피곤해서. 개피곤이라고 해봅시다. 좀 유치한 단어이지만 다른 단어가 없으니까 너무 피곤했어. 너무 피곤 좀 길 수 있으니까 세 글자로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주관적인 해석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어요. 상태는. 그죠? 그런데 그보다는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서 관찰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significant 의미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발견한 상태에서 내가 경험한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나 배움은 무엇이었나? 그러니까 경험 속에서 이제 내가 어떤 상태, 어떤 경험이 있었냐고 안다면 그거를 의미를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AI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변화입니다. 쉬프트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딛고 어떻게 다음 주를 맞이하고 싶은지를 이제 적으시는 이런 성실 방법이 있고요. 이게 배움과 실천으로 연결하는 방향성을 설정해 주면서도 구체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선언하실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상 중심 접근이죠. 스스로 인지하고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할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상태의 중심적으로 좀 관찰해보자. 객관적 성찰 모드였고요. 두 번째는 내면적 감정 가이드가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다 하셨던 겁니다. 프로젝트 참여하셨던 분들은 장면을 저희가 떠올려 주는 거예요. 씬이죠. S.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임팩트 있던 순간, 하루를 지냈는데, 한 주일을 보냈는데, 떠나지 않는 장면을, 각인된 순간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정서입니다. 센티멘탈 할 때 센티멘트인데요. 그 정서, 내면에 남긴 구체적인 감정과 또는 표면적 감정, 내가 반응했던 감정. 그런데 그 반응했던 감정 이면에 있었던 감정이 있을 수 있죠. 욕구나요. 그런 것들을 탐구하시는 거예요. 내면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는 과정이고요. 이때 또 해법으로 솔루션을 저희가 적어주는 겁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잠깐 정제하고 좀 절제할 게 있나 살펴보시는 거고요. 부정적 감정은 좀 건설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할수록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이것은
경험 중심의 접근입니다. 어떤 내가 장면, 어떤 경험, 이것을 내재화하고 나만의 자양분으로 가져가기에 탁월한 성찰 방법입니다. 특별히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다스리고 싶으신 분들에게 유효한 성찰 방법이죠. 세 번째로는 성취와 관계 가이드 모드예요. 세 번째 옵션이에요. 이거는 성취 중심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 석세스. 작게라도 이뤄낸 성과가 뭔가 한 주간. 감사했던 결과가 뭔가. 크고 작은 것들을 다 기록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한 주간 내가 그래도 한 세 페이지는 읽었다. 한 주 세 페이지라도 내가 읽으려 노력했다. 이런 것들을 다 디테일하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의 노력과 발전들을 긍정적인 에너지 원천으로 발견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성취는 그래서 작은 성취를 기록하고 찾아보고 그리고 쉐어 두 번째 단계는 나눔이에요. 결국 내가 이런 성취들을 다른 사람들 도와주거나 타인에게 배운 게 뭔가. 그래서 관계 속에서 나의 이 성취들이 공유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왜 스트레칭 한다고 하잖아요. 스트레치. 그래서 확장입니다. 더 도전하고 싶고 더 성장시키고 싶은 영역은 어디인가. 그래서 성취, 나눔, 확장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의 성취와 관계 가이드를 잡는 거죠. 그러면은 현재의 나의 성취도 인식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성취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목표를 잡을 수 있고 도전 과제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이것은 성장 중심으로 해서 당연히 도전 과제 중심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것, 그리고 아웃풋 중심으로 하는 것. 인풋과 균형이 없다면 자칫 번아웃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많은 성취를 막 목표를 잡으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냥 경험상으로 세 가지 정도의 옵션을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께서 성찰을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걸 기반으로 계획을 세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이 막연했거나 계획 세우기가 좀 힘들거나 비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너무 빡빡하게 세우거나 너무 널널하게 세우거나 나에게 실효 가능성 효과가 있는 계획을 세우지 못하거나 이러한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가? 구체적인 성찰법을 통해서 나를 알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맞춤형 계획을 세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랜만에 특강을 들으셨습니다. 오랜만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계획은, 제가 한 문제로 요약했죠. 계획은 철저한 기록 돌아봄과 성찰력에 달려 있다. 물론 이게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개인에게. 그런데 얼마든지 옵션 1, 2, 3을 융합해서 자기만의 성찰법을 만들어내서 자기의 삶을 성찰한 다음에 계획을 세워주시면 여러분께 반드시 이게 유익할 수밖에 없음을 좀 이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록 돌아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봤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이렇게 오늘 강의, 이렇게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좀 끊겨서 아이가 좀 울어서 좀 방해가 된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